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힘든 그 새해가 된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 뭐 비상계엄 문제도 있고 또 국외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집권에 따른 어떻게 보면 권력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상반기가 이렇게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천안시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무슨 뭐 시장 신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들 걱정들을 하실 텐데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일할 뿐이고 결정이야 법원에서 결정한 데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저 대의에 맡기겠다 하는 것이 저는 제 기본 입장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운명이고 대의에 입각한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도와주셨다는 걸 잘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런 기조 위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천안시는 이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천안시의 지정학적 그런 중요성은 사실은 1000년 전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건 1100년이 흘렀지만은 그때도 지정학적으로 천안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다 천안 도독부를 설치해 놓고 후삼국 통일전쟁의 베이스 캠프로 여기를 활용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천안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천안이에요. 천안. 그러니까 이 천안을 중시를 하면 천안이 중시가 되면 나라가 태평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과 그렇게 되는 간절한 그 생각을 반영해서 천안 도독부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게 역사적인 진실로 이제 규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우리가 천흥사지 발굴 조사와 관련한 학술 조사 있었잖아요. 세미나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어요. 그래서 이 천안이라는 이름은 그저 그냥 한 고을의 이름이 아니다. 이게 한 나라를 놓고 볼 때에도 천안이라는 이름이 예사롭지가 않게 보였지만 그 왕건이라는 그 고려 태조도 그런 인식하에서 이름을 천안이라는 지명을 정하셨고 또 천흥사 왕실 사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말하자면 저쪽 통일신라 시대 때의 거기에 황룡사와 맞먹는 그런 규모의 대사찰이었던 것 같다. 그거를 고려 초기에 왕립사찰로서 바로 황룡사와 맞먹는 그런 규모의 사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사찰이 500여 년 만에 이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무너졌던 거는 말하자면 폐치가 된 거는 그만큼 왕실을 대표하는 그런 사찰이었기 때문에 유교 국가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폐치가 됐을 뿐이지 그 사찰의 중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전 왕조에서는 비중이 크게 실렸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거는 뭐 이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면서 없어진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중요성 문제라든지 그 한 왕조를 대표하는 사찰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 따라서 지금은 이 민주화 시대에 자유민주를 표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만큼 또 이 역사적으로 세월은 흘렀지만 전혀 지금도 천안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대한민국 시대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 천안의 단지 교통의 중심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해서도 천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해보게 돼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사실은 제가 이 시정을 맡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영광이고 우리 천안 시민들도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은 그런 한반도가 살아있는 한 이 천안의 중요성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이제 저 뉴스를 뭐 다들 쓰셔서 아실 문제지만 지난번에 12월 30일 날 우리가 아마존사와 클라우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각광을 받는 것이 클라우드 부분 아닙니까? 이 디지털 클라우드 부분인데 클라우드의 이 선두주자격인 아마존사와 우리 천안시가 이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이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교육과 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클라우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과 자신들이 그 사업성도 이제 뭐 얘기는 분명하게 제시를 안 했어도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아마존사도 하기로 했는데요. 조만간에 사실은 7일 날에도 그렇고 13일에도 그렇고 모사라고만 얘기할게요. 그런 데와도 미팅을 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미팅을 하면서 스마트 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을 해 나갈 것을 서로 모색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아마존사하고는 그런 각도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고 이제 G사와 N사는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만나서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논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자라나는 세대, 미래 세대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세월만 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이 미래 세대가 미래에 대한 꿈이나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미래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그런 도시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천안은 용기를 가져야 된다. 천안 시민들이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천안시는 미래 세대의 대표성을 갖는 출생하는 어린이가 10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10위권 정도 돼요. 아이들을 낳는 출생
그 숫자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희망적인 거다. 물론 다 전반적인 기조에 의하면은 출생률이 많이 낮아져서 걱정스러워요, 저도. 우리 때는 그냥 제가 7남매의 5번째인데, 그게 보통이었어요. 그게 저 7남매의 5번째라는 건 흔한 그런, 인구 구조였는데, 지금은 7남매면 뉴스거리거든요. 우리 천안에 있습니다. 7남매. 아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간부 회의 때 저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으면 출생도 많이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출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아이들 많이 낳아 기른다는 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반대라면은 자신 있게 아이를 출생하고 잘 키워서 좀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다른 도시에 비하면 상대적 위에 있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